안녕하세요. 유통화면입니다. 오늘은 현장이나 산지에서 찍는 영상이 아니라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찍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냐면요. 판매 단가 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판매 단가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고 어떤 항목들과 요소들이 합쳐져서 결정이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농산물 판매 단가죠. 농산물 판매 단가. 그래가지고 소비자분들도 궁금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내가 사는 이 농산물이 어떠한 항목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가격이 결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농산물을 이제 판매하시려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농민이라든지 농가분들이라든지 이제 저처럼 이제 유통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 농산물을 사고 왔을 때 어떠한 항목들과 요소들을 넣어서 판매 단가를 결정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정답이 아닌데 물론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이나 그리고 이렇게 지역적인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조금씩 있으니까요. 제가 정답이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농산물 판매 단가를 결정짓는 요소들이 꽤 많은데요. 저는 보통 한 7가지를 통해서 이제 판매 단가를 결정을 짓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이는 딱 이겁니다. 첫 번째가 농산물, 원물이라고 하죠. 원물. 자, 이렇게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밤호박입니다. 밤호박. 이렇게 농산물 판매 단가를 판매 단가의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인 바로 농산물이겠죠. 이렇게 농산물이 필요하고요. 이 농산물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택배비. 택배 또는 물류비라고도 하죠. 물류비. 운임이라고도 할게요. 운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포장한 이 밤호박 택배를 택배를 해서 보내야겠죠. 그래서 택배비가 들 것이고, 그리고 택배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물건을 납품하게 되는 경우에는 5톤 화물차를 통해서 팔레트 단위로 해서 운송을 하니까 이렇게 물류비가 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박스 및 부자재. 박스 및 부자재인데요. 요렇게 호박만 해서 보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박스에 이렇게 호박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박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박스를 붙이려는 이런 테이프가 필요할 것이고요. 테이프가 필요하고, 또 박스채 보내면 안 되니까 이 안에 있는 농산물이 파손 확률이 높은 농산물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완충제까지 들어가게 되는 부자재들이 더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박스 및 부자재로 해서 한 묶음으로 저는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박스 및 부자재고요. 다음 네 번째는 마진이에요. 마진. 당연히 판매 단가에 마진이 있어야 자기가 그거를 판매를 했을 때 남은 돈, 마진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1번부터 네 번째, 1번 농산물값, 택배값, 박스 및 부자재값, 마진값을 넣고 판매 단가를 결정 지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판매 단가를 결정 지으면은 망합니다. 진짜 망해요. 결국에는 망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항목들을 추가해야 되는데 꼭 넣어야,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4가지만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월마감, 월정산을 했는데 돈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몸소 경험하면서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꼭 넣어줘야 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 인건비는 꼭 넣어주셔야 돼요. 인건비. 요즘 인건비가 너무 올랐다 하잖아요. 진짜로 인건비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인건비는 노동력이라고도 하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박스에, 이 한 박스를 포장하는 데 드는
사람의 노동력을 값으로 매겨서 결정을 지으셔야 돼요. 이 한 박스를 드는데 드는 노동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한 박스를 포장하는 데 드는 노동력, 인건비.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농산물 운송비. 농산물 운송비입니다. 농산물 운송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농사도 짓지만 직접 농사를 안 짓고 제가 수매하는 품목 같은 경우에는 농사도 짓는 품목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농산물은 수확을 하고 작업장에 와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작업장과 농산물을 수확한 곳과의 거리가 꽤 되죠. 그거를 가지고 올 때 드는 운송비, 비용을 뜻하는 겁니다. 농산물 운송비. 이게 취급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운송비가 엄청 들겠죠. 그래서 이것도 꼭 판매 단가에 같이 녹여줘야 되는 하나의 품목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판매 수수료입니다. 판매 수수료. 판매 수수료도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거든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보통 자기가 직접 만든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이런 게 아니라면은 대부분 다 판매 수수료를 가지고 있어요. 뭐 네이버든 카카오든 쿠팡이든 G마켓 옥션 등등 여러 가지 판매 플랫폼에는 판매 수수료가 존재합니다. 또 저희가 공판장 경매로도 물건을 보내잖아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판매 경매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로 기타적으로는 뭐 임대료나 식대 이런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7번까지의 요소들로만 이제 판매 단가를 결정하고요. 나머지 뭐 임대료, 식대 이런 거는 저희 마진에다가 살짝 마진을 좀 더 그거를 계산해서 마진으로 커버 친다는 느낌으로 저는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1번부터 4번까지만 해서 판매 단가를 결정을 해서 아 이거 왜 나 돈이 안 남지? 이런 후회를 많이 하시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도 넣어서 판매 단가를 결정을 지어야 된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 밤호박으로 예시로 이 밤호박 5kg의 판매 단가를 한번 결정 지어 봐볼까요? 이 밤호박 5kg를 키로당 제가 1,000원에 수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1,000원에 수매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제가 밤호박 5kg를 밤호박 5kg 5kg 단가 결정을 판매 단가 5kg 판매 단가 결정을 해볼게요. 5kg 판매 단가 결정. 자, 5kg 판매 단가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품목부터 갈게요. 아까 키로당 1,000원이라고 했죠. 이 밤호박을 키로당 제가 1,000원에 사왔다고 결정을 해볼게요. 키로당 1,000원에 사왔어요. 그럼 5kg면 얼마예요? 키로당 1,000원이에요. 그러면은 5kg를 포장할 때 드는 밤호박의 값은 5,000원이겠죠? 5,000원. 자, 그리고 농산물 5kg 5,000원이고, 그리고 이 5kg 택배를 보내는데 드는 택배비는 보통 4,000원 정도가 들거든요. 제주도에서 육지로 보내는 거 4,000원이라고 할게요. 택배비 4,000원. 그 다음에 박스값, 박스 및 부자재. 박스랑 부자재, 아까 얘기 드린 요런 박스랑 이렇게 테이프, 그리고 요런 부자재들, 이렇게 드는 부자재 값을 그냥 대충 1,000원이라고 잡아 볼게요. 1,000원이다. 그리고 마진은 내가 키로당 100원을 벌겠다. 그럼 5kg를 팔았을 때 키로당 100원씩 벌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키로당 100원이니까 마진은 500원을 봐야겠죠. 마진 500원을 보고, 인건비는 한 박스를 포장했을 때 드는 노동력의 값, 한 박스당 보통 그냥 1,000원을 잡습니다. 1,000원. 보통 1,000원을 잡아요. 근데 1,000원 잡을 때도 있고, 이거는 지금 대충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려드릴게요. 대충 잡는 거고. 자, 그리고 농산물 운송비는 키로당 일단 100원을 잡을게요.
100원. 그러니까 500원이니까 얼마? 500원이죠. 5kg니까 500원이죠. 다음 판매 수수료는 몇 프로로 설정해 볼까요? 일단은 5%로 설정을 해볼게요. 5%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해줘야 될 게 얼마예요? 내가 판매 단가를 지금 결정하고 있잖아요. 5,000원 더해주고 5,000원, 4,000원 택배비, 그다음 박스 및 부자재 합쳐서 1,000원, 그리고 마진 500원, 인건비 1,000원, 그 다음 농산물 운송비 500원, 수수료는 5%. 이렇게 계산해야 되죠. 자, 계산기로 더 정확하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농산물 원물값 얼마? 5,000원. 5,000원 플러스 택배비 4,000원. 4,000원 플러스 박스 및 부자재 1,000원 더해줘야 되죠. 그럼 10,000원. 그리고 마진 500원 더해주고 인건비 1,000원 더해주고 농산물 운송비 500원 더해주면은 12,000원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다 더했을 때 12,000원이 남습니다. 12,000원이 나와요. 12,000원 나왔죠? 좀 더 크게 적어드릴게요. 12,000원. 근데 이거는 아직 수수료가 없을 때예요. 수수료가 없이 그냥 수수료 없이 판매를 했을 때 마진 500원이 남는 판매 단가는 12,000원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마진을 좀 더 보고 싶다. 그럼 여기서 마진은 500원을 더 볼 거다. 그럼 여기에 플러스 500원을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일단은 지금 대충만 적은 거니까 자, 12,000원이에요. 근데 수수료까지 계산해야 돼요. 수수료 5%인 곳에다가 판매를 할 거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기 0.95를 해주세요. 12,000원 나누기 0.95를 하면은 12,632원이 나옵니다. 이게 최종 판매 단가예요. 12,632원. 12,632원이 최종 판매 단가고요. 자, 여기서 12,632원이 최종 단가인데 수수료 5%를 가진 곳에서 판매했을 때에 내가 마진 500원을 남기려면 이렇게 판매를 해야 된다라는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역으로 계산해 볼게요. 12,632원에 판매를 했어요. 수수료 5%인 곳에다가.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5%를 떼야겠죠? 5%를 뗐을 때 632원. 여기서 마이너스 632를 빼고요. 자, 5,000원 빼야죠. 마이너스 5,000원 빼고 4,000원 빼죠. 택배비. 원물값 빼고 택배비 뺐고 박스비 부자재값 1,000원 빼야죠. 1,000원 뺐고 그 다음에 마진 남기고 인건비 빼야죠. 인건비 빼고 농성비 운송비 500원까지 빼는 거예요. 그럼 얼마? 자, 해볼게요. 12,632원에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5,000원, 만원, 11,000원, 11,500원. 11,500원에 632원 뺐으니까 딱 500원이 남는 거죠. 500원이 남는다. 마진 500원이 남는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판매 단가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이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5번, 6번, 7번 이런 거를 빼먹고 1번부터 4번까지만 해서 판매 단가를 결정을 지어버리니까 손해가 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최소한 요 정도까지도 계산을 해서 넣어줘야 되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더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면은 이것도 손해봐요. 자, 설명드릴게요.